지금 8,1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게 공시가가 1억 2,500 수준이고 전세로 맞추면 1억 5천까지 되는 물건인데 8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겁니다. 전세가의 반만큼 떨어져 있네요. 가격이 34%가 돼 있거든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주제는요. 오피스텔 경매입니다. 야, 오피스텔. 오피스텔 낙찰 소식이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. 입찰을 3-4개씩 해서 2-3개씩 받아오니까. 네. 지금 주택수가 3채 이상인 분들은 취득세가 기본적으로 12%죠. 두 채여도 8%고. 근데 오피스텔은 2채나 3채나 10채나 상관없이 4.6%의 일괄 세율이 적용이 되죠. 거기에 플러스 지금 오피스텔은 관심을 사람들이 갖고 있나요? 매매가 되나요? 안 되죠. 그렇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. 제가 봤을 때 오피스텔은 지금 가격이 너무 쌉니다.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가격이 오르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. 경매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 아니면 시장 전체에 보는 눈이 있으신 분이 아니면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오피스텔 할 수가 없어. 안 팔려. 그래서 오피스텔 지금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2년 이상 보유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. 오피스텔은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. 저는 오피스텔을 지금 10채 이상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몸소 다 세금이라든지 대출에 대해서 다 경험을 하고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첫 번째는 오피스텔이 상가로 재산세가 나오고 있다면 주택수에서 합산 배제가 됩니다. 이거는 취득세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취득세에서 합산 배제가 되기 때문에 상가분 재산세가 나오는 오피스텔은 10채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파트 살 때는 무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. 알아봐야 돼요. 재산세 담당자한테.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, 그리고 두 번째에서 마찬가지로 재산세가 만약에 상가분으로 나오고 있다? 종부세에서도 빠집니다. 종부세는 주택을 대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. 상가로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종부세에는 안 들어가요. 다주택자들이 부담스러운 게 뭐 취득세도 있지만 종부세도 크거든요. 그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금적인 혜택이 있는 부분. 세 번째는 이 오피스텔 자체만으로 봤을 때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여도 취득세 중과가 없다. 그게 4.6%죠. 플러스 하나 더 하면 이제 대출이 용이하다는 점.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상가처럼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가계대출이 꽉 차 있어도 물론 지금 사업자 대출을 뭐 아파트에도 적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었을 때도 오피스텔은 대출이 잘 나왔거든요. 왜냐면 이거는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. 그렇게 네 가지 장점이 있고,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린 매매가 좀 현재 어렵다는 거, 그런 부분이 있고, 아무래도 4.6%가 다주택자한테는 유리하지만 전체 시장을 100으로 봤을 때 다주택자보다는 그냥 일반 1주택자, 무주택자 분들이 더 많죠. 그런 분들한테 4.6%가 오히려 부담이죠. 그분들은 1.1%니까 아파트를 사면. 그런 분들은 오피스텔을 좀 꺼려 할 겁니다. 매매를 했을 때도 평수와 상관없이 이거는 부가세가 나옵니다.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어요. 사업을 영위하면서 면세가 아닌 이상은 부가세를 다 내죠.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거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부가세 10%가 나오게 됩니다. 부가세 10% 계산하는 거는 저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. 그래서 단점 3가지, 장점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피스텔이 좀 아파트, 빌라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신 뒤에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다 집어치우고 어차피 다주택자야. 그러면은 저는 오피스텔 지금 사놓는 거 추천드립니다. 단타매도에 욕심 없어. 한 2년 뒤, 3년 뒤를 바라볼 수 있어 하면은 지금 오피스텔 무조건 쌉니다. 시장 분위기 안 좋아지면서 많이 내려오기도 했지만 내려온 가격에서 싸게 받을 확률도 더 높아요. 입찰 경쟁이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. 이런 부담스러운 부분 때문에 2억짜리를 사면서 20분이면 정리되는 공부도 안 해요. 20분 시간 내서 하실 수 있는 분은 오히려 기회로 창출할 수 있는 거죠. 싸다는 기준은 분양하는 가격의 70% 이하로 내려가 있으면 좀 싸다고 판단을 합니다. 저희 교육생들 낙찰 사례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받으셨거든요. 낙찰을. 분양가의 한 70% 이하 수준에서 물건을 보는 거는 정말 싸다고 일단 계산을 하고요. 두 번째 기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공시지가. 공시가 대비해서 여전히 오피스텔도 공시가의 126%로 보증보험이 됩니다. 그 보증보험 되는 것보다 더 싸게 받는다? 심지어 공시지가 수준으로 낙찰 받는다? 이거는 정말 싸게 받은 거죠.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시지가 126%로 책정된 지가 반년이 훌쩍 넘었거든요. 과거에는 126%가 아니라 150%, 180%였을 때는 정말 빠르게 내렸어요. 한 달이 멀다 하고 퍼센트를 내렸었는데 126%는 지금 멈춰 있고, 그리고 보증공사에서 너무 많은 물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더 낮추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.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수도권에서는 빌라는 사실 좀 힘들어요. 빌라는 보통은 전세가보다는 높게 낙찰이 되더라고요. 공시지가 수준에서 낙찰받을 기회가 유일하게 있는 게 저는 오피스텔이라고 봅니다. 빌라나 이런 거는 오히려 좀 사람들이 경쟁이 좀 몰리는 것 같고, 오피스텔은 경쟁이 좀 낮기 때문에 공시가 수준에서 꾸준히 입찰했을 때는 금방 또 낙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. 저는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공시가 수준에 받는 날이 또 언제 올까 생각이 드는 거죠.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게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절대로 공시가 수준에서 낙찰 안 됩니다. 이거 전세가 수준까지 올라가요. 이런 기회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뭐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. 다시 한번 하락기에 보합세가 오는
시장까지는.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정말 싸게 사놔야 내가 올랐을 때 이걸 다 먹거든요.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못해요. 주변에서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. 싸게 낙찰받을 기회가 많다 그러면 진짜 그냥 최저가로 계속 찔러봐도 되겠다. 그 방법이 주요한 거는 지금 같은 시장밖에는 사실 없습니다. 관심이 없을 때. 부동산에 한 군데만 전화해서 공시지가를 들이밀면서 이 가격에 지금 오피스텔 팔아줄 수 있어요 하면은 다 팔아줄 수 있다고 할 거거든요. 공시가 수준으로 받으면 뭐 뭘 하든 다 되죠. 월세를 놔도 거의 돈이 안 묶이고요. 전세를 놓으면 돈이 더 생기고요. 매매를 했을 때 당연히 돈이 더 많이 생기고요. 뭐든지 싸게 사는 게 깡패다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. 팔지 않아도 돈이 안 묶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. 두 채, 세 채 입찰하는 거 왜 할 수 있냐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세팅하고 나면 돈이 다시 들어오는 걸 아니까. 전세시세가 2억 3천인데 내가 1억 1천에 받았어. 이런 거 뭐 5개 못합니까? 무리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자산의 한 2%에서 3% 정도의 현금은 갖고 계셔야 돼요. 역전세라든지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게 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드려야 되니까. 상승장에 오피스텔 갭 투자나 네. 경매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같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는 거는 그나마 좀 더 안전하긴 하겠네요. 무조건 안전하죠. 이 오피스텔 투자를 상승장에서 3억 물린 게 있고요. 하락장에도 했고 보합장에도 했고 다 모든 시기에 다 했던 것 같거든요. 갭 투자도 하고 경매로도 하고. 가장 좋은 거는 싸게 사는 시점인데 그게 언제냐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을 때입니다. 분당에 모 단지에 오피스텔을 한 6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때 제가 오피스텔 막 살 때 아무도 오피스텔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때였어요. 그때 2억 8천에 산 게 지금 4억 초반까지 되거든요. 떨어진 게 4억 초반입니다. 어쨌든 그때 사놨기 때문에 제가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고. 교육을 듣고 오피스텔 투자에 진심인 분들이 계시더라고. 그분들의 사례를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카페 낙찰받았어요 게시판에 오시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저희가 전체 공개를 해놨으니까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피스텔들도 꽤 종종 보입니다. 정규 17기 낙찰 받은 거고 부부가 같이 제 교육을 같이 들으셨고 낙찰을 받은 거예요. 미추홀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받은 거고, 자 여기가 여러 개 물건이 나왔어요. 보시면 물건 번호 1번, 2번, 3번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 교육생은 1번과 3번을 2개를 하루에 낙찰을 받았어요. 최초 감정이 2억 3,300에 됐는데 두 번 유찰이 돼서 1억 1,400까지 반값까지 떨어졌고 저희 교육생이 49%의 단독 낙찰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위층. 자기 거가 아랫집 윗집이잖아요. 구조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조사하기도 수월했을 거고. 감정가의 49%의 낙찰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대출 의뢰를 했을 때 100% 대출해주겠다는 은행도 나타납니다.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. 근데 왜 그러냐면 100% 대출해줘도 뭐죠? 감정가의 50%도 대출 안 해주는 거예요. 49% 대출이니까 은행에서 예외적으로 이런 거는 100%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. 100% 대출을 받아도 채권 최고액이 집값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죠. 낙찰을 워낙 싸게 받았으니까. 대출을 그렇게 90% 이상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? 월세를 맞춰도 돈이 거진다 회수가 됩니다. 돈이 안 묶여요. 요 1억 1,400에 받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시세겠죠. 그래서 보면은 1억 6천. 요즘은 오피스텔 아예 좀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거래가 좀 어렵다고는 했어요. 근데 시장 분위기가 정상화됐을 때는 1억 6천까지 공인중개사에서 이제 만들어줄 수 있다 거래를. 근데 지금 시점은 아니고 한 1년 뒤, 2년 뒤를 바라보자.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된 다음에는 1억 6천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 가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1억 6천. 그리고 전세 시세는 1억 5천이라고 썼는데 여기가 공시가가 얼마냐면 1억 800만 원입니다. 거기에 126%를 하면 1억 3,600. 윗집은 이제 층이 좀 높아지니까 100만 원 정도 공시가 높긴 하더라고. 1억 900. 그리고 126%한 게 1억 3,800. 전세를 1억 3,600, 1억 3,800까지 맞출 수 있는 물건을 1억 1,400에 두 개를 받은 거예요. 물론 취득세 4%, 뭐 법무사비 좀 내고 하면 그게 한 600만 원 정도 나오긴 하거든요. 그걸 합쳐도 1억 2천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정리하고 나서 세팅을 했을 때 물건 하나당 약 1,200만 원에서 1,500만 원 정도 풀피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이 가격 범위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청년 LH 전세까지 가능한 전세 가격이에요. 이 단지를 다른 분이 받은 게 있어요. LH 전세 계약으로 일주일 만에 계약이 됐습니다. 그분들이 LH 들어오면서 대출 아마 90% 지원을 받을 텐데 보증보험도 받고 LH에서 전세 대출을 그렇게 해주는데 심지어 그 LH 전세는 대출이자가 워낙 저렴하게 1% 후반 2%대니까 위치도 지금 1호선 제물포역이랑 도보로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거리예요. 그 위치인데 방세기 화장실 2개 한 달에 내는 돈이 20만 원 전후밖에 안 됩니다. 워낙 싸고 안전하니까 LH 전세로 하면 이제 무조건 금방 들어오는 거죠. 월세 시세는 한 2천에 65, 1,000에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대출 90%를 받았기 때문에 묶인 돈이 거진다 회수가 돼요.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월세 소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. 이자를 내고도 월세가 남네. 남죠. 대출 이자가 5% 기준으로 봤을 때 대출 1억 받았을 때 41만 원 정도가 나가고 보증금 2천에 65로 하면 대출 내고도 남는 돈이 24만 원 정도. 그러니까 뭘 하든 상당히 괜찮은 거죠. 월세 흐름을 받든 목돈을 만들든 전세로. 워낙 싸게 사놨으니까 뭐 기다릴 여유도 충분히 되는 거죠. 그리고 가격이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진
않습니다. 두 번째 교육생은 15기 교육생 분이시고 게시한 시점을 보면 4일 전에 글이 올라왔습니다. 5월 7일 날 낙찰을 받았습니다. 아직은 명도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. 숭이동에 있는 세임 아파트, 여기도 사실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이제 혼재돼 있는 건축물이고 5개 이상 하루에 진행이 됐던 것 중에서 2개 입찰해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. 감정가가 2억 3천인데 낙찰을 1억 2,700. 층수가 높은 거는 58%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. 왜냐면 층이 높으면 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좀 입찰가를 올려 쓰신 거죠. 잘 받으셨습니다. 위치를 보면 재물포역에서 약 3분 거리입니다. 길만 건너면 바로 재물포역이 있어요. 재개발되는 단지들도 있어서 임차 수요가 상당히 풍부합니다. 공시가를 봤을 때는 203호 기준으로 1억 2,500, 126%를 했을 때 전세는 1억 5,700까지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얼마에 낙찰을 받았다고요? 1억 2,700. 이거는 진짜 공시가로 받은 거죠. 공시가 1억 2,500인데 낙찰을 1억 2,700에 받았습니다. 그리고 702호는 공시가 1억 2,300인데 낙찰을 1억 3,300에 받았습니다. 가격은 사실 702호가 더 높기는 해요. 평수가 약간 더 작기는 하지만 층이 좀 높기 때문에 702호를 좀 더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. 네 채를 진행했는데 우리 교육생이 하나는 단독 낙찰, 하나는 4명과 입찰 경쟁을 해서 1억 3,300에 받았고요. 또 다른 하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받으신 분이 우선 매수 신고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임차인 분이 낙찰을 받은 거고요. 낙찰 받은 가격에 이제 임차인 분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. 그 가격에 받아간 거고 나머지 하나는 유찰이 됐습니다. 자,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6월 10일이네요. 다음 입찰이. 공시지가가 1억 2,500인 물건이 지금 8,1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. 나 할까?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. 여기에 임차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한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은 이 물건 번호 4개 중에 한 분만 이 신고를 해도 모든 물건에 다 이 빨간 글씨가 떠요. 이게 떠 있다고 우리 호실이 매수 신고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.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. 어떻게 확인을 하냐? 문건 접수 송달에서 임차인분이 신고한 성을 보면 됩니다. 최씨. 지금 보는 물건은 김씨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매수 신고를 안 한 겁니다.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입찰을 해보면 돼요. 지금 8,1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게 공시가가 1억 2,500 수준이고 전세로 맞추면 1억 5천까지 되는 물건인데 8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겁니다. 전세가의 반만큼 떨어져 있네요. 가격이 34%가 돼 있거든요. 전차가 1억 1,700이었잖아요. 요 가격을 넘겨서 입찰을 해봐야죠. 예를 들면 9천만 원대. 이럴 거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낫고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 가격에 지금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를 1억 초반에 역세권 물건을 받아놓으면 이게 갑자기 또 시세가 하락이 또 와가지고 갑자기 이게 뭐 9천만 원, 8천만 원이 될까요?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게 모든 것들이 다 올랐죠. 땅값을 포함해서 건자재값, 인건비 다 올랐는데 이런 거랑 비슷한 거를 공급하려고 했을 때 원자재값, 원가가 2억이 넘게 드는 거예요. 그럼 우리는 1억 2,700에 받아놓고 기다리면 손해를 볼까요? 공급량도 지금 부족하고 금리도 오르던 게 멈췄고 쭉 월세를 받으시고 월세 낀 상태로 매도가 됩니다. 오피스텔이 막 불장이 되면 6개월 동안 안 팔려. 1년 동안 안 팔리면 어때요? 어차피 세입자 다음 달, 이번 달에 계속 월세 내시는데 매물로 내놓으면서도 손실이 전혀 없는 거죠. 전세면은 오히려 투자자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갭만큼만 내가 투자금을 넣으면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.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박살이 났으니까 가능한 거고 이게 사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아무리 경매여도 불가능한 거의 특수 물건에 준하는 가격으로 받은 거죠. 상가나 이런 거 지식삼센터 잘못 투자해가지고 지금 물리신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월세도 못 받는다는 게 문제잖아요. 내야 되는 대출이자는 커졌는데 받던 월세도 끊겨버려. 그러면 이게 손실이 2배가 아니라 3배, 4배 이렇게 커지거든요. 그런 건 공실이 나면 뭐 1년, 2년 가기도 하니까. 근데 이런 재물포역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 공실이 날 우려가 있나요? 전혀 없죠. 심지어는 경매로 싸게 사놨기 때문에 묶인 돈도 없기 때문에 2년, 3년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.